오늘 소개해드리는 분들은 한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어디 그리고 오셨대요? 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혹시 네. 지금 현재 상황이나 사정이 괜찮으시면 유튜브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네.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스펙이 좀 거의 뭐 남다르시죠. 반칙에 가깝습니다. 네, 한국에서 만나신다 그러면 TV 키면 나오는 그런 분들이세요. 인터뷰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신데 오늘 한국에서부터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먼저 이 평촌 서울 나우병원 많은 분들께서 이미 병원 브랜드 알고 계실 텐데요. 평촌 서울 나우병원의 김준배 원장님 함께해 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윤필환 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이 안녕하십니까라고 말씀만 인사만 하는데 음성이 벌써 울림이 크죠? 네. 원장 선생님이라서 양력부터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겠으나 워낙 비주얼이 출중하셔서 원장 선생님이 되시는 순서가 혹시 비주얼 순서인가요? 그건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 프로필을 좀 받았는데요. 네. 다 소개해드리기보다는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소개해드렸던 김준배 원장님, 서울대 의대 그리고 대학원 졸업하시고요. 세월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계셨고요.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님이시고요. 그리고 현재 평촌 서울 나우병원에서 무릎 관절을 중점적으로 진료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윤필환 원장님은 역시 서울의대 나오시고 의과대학원 의학박사로 김 원장님과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임의를 하셨고요. 서울대 보라매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여러 학술대회와 심포지엄 발표를 200회 넘게 하신 실력자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형외과학회 정회원이기도 하십니다. 네. 현재 평촌 서울 나우병원에서 고관절을 중점 진료하고 계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와, 프로필 내용만 봐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어마어마하신 두 분을 모시게 됐는데요. 일단 평촌 서울 나우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소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미국까지 오시게 됐는지 그 과정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LA 라디오 코리아에 방문하게 된 것은 좀 영광이고요. 저희가 모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샌디에고에서 미국 정형외과 학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정형외과 학회인데요. 네. 그 학회에 참석하고자 방문을 했고요. 학회에 저희 김준배 원장님이 연구하신 것과 저희가 연구한 것을 발표할 기회가 생겨서 네. 발표를 할 겸 방문했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라디오 코리아까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야, 네. 덕분에 저희도 귀한 분들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정형외과 전문 병원인가요? 네네, 저희 병원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 이제 저희 둘을 포함해서 12명의 정형외과 의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전문 병원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 있고 의원만 있던 거에서 떠나서 좀 특정 분야를 저희처럼 관절, 척추 전문을 하거나 또는 안과 또는 산부인과 이런 식으로 전문 병원 제도가 생겨서요. 정부에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관절 전문 병원에 속하는 병원이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각 과의 전문의들, 그러니까 정형외과 안에도 저는 무릎 전문, 우리 윤필환 선생님은 고관절 전문처럼 네. 또 어깨 전문, 손 전문, 뭐 발 전문 이런 식으로 척추 전문 전문가들이 모인 네. 12명의 전문가가 모인 정형외과 전문 병원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 팀이네요. 그러네. 드림팀이네, 드림팀. 네, 멋지네요. 네. 지금 이 병원이 오픈해서 운영된 건 어느 정도나 됐어요? 네네. 서울 라우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거는 2002년부터고요. 네. 저희 둘이 있는 이제 평촌 서울 라우병원은 올해가 딱 이제 10년 차 아이고야. 맞이해서 얼마 전에 10주년 기념식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선생님께서 더 특별하게 보시는 각각의 진료 분야가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여쭤보고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준배 원장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떤 분야를 다루고 계시는지요? 네네. 저는 말씀드린 대로 무릎 쪽을 진화를 보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유튜브를 좀 많이 하면서 사실 저희도 예상하지 못하게 미국에 계신 교민분들께서 네. 많이 들어오시죠. 유튜브를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질문도 하시고 또는 직접 오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는 이제 무릎에 대해서 좀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하면 무릎을 잘 관리해 드릴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네. 무릎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나이대별로 좀 크게 나눌 수 있겠어요. 네. 워낙 다양한 병들이 있지만 주로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스포츠 활동을 많이 즐기시다 보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축구를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여기서도 축구 많이 하시나요? 네, 축구인들 많으세요. 조기 축구 여러분들 되게 파워가 세요 여기. 여기도 그러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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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축구하다가 이제 많이 다쳐서 뭐 연골 손상이나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나 이런 스포츠 인저리로 많이 병원을 찾게 되시고요. 한 중년 때부터는 이제 관절염이 조금씩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관절염으로 많이 오셔서 뭐 연골 재생술이나 이런 치료가 많이 생기기 하게 되고 이제 한 50대나 60대 더 나이가 드시면 연골이 많이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의 이제 심한 정도까지 오셔서 네. 이제 마지막에는 인공관절 수술까지도 많이 하시게 되죠. 네. 저희는 그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이제 전문 병원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문외한이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가끔씩 이제 그 무릎이 불편하신 형님들께서 이렇게 뭐 주사를 맞아야 된다 네, 무릎 네. 쪽에다가 이런 네. 말씀들을 하시면서 네. 들은 얘기는 네. 너무 자주 맞다 보면 이게 또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잘 안 듣기도 한다 그러면서 되게 조심스러워하시는데 네,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주실 수 네, 있겠어요? 아주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역사적으로 이제 저희 한국이 저도 이제 아주 어릴 때 얘기겠죠. 그 주사를 하면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주사 네네. 성분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 그게 그 저희가 쓰는 주사 중에 가장 강력한 소염제라서 맞으면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주사 한 대 맞으면 다나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주사를 많이 쓰기도 했었고 네. 또 환자분들도 워낙 효과가 좋으니까 찾아서 가서 맞으시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게 워낙 만연돼 있었기 때문에 그 주사를 많이 맞으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관절에 변형이 생기고 연골이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네. 그 뒤로는 너무 좋은 주사들이 많이 개발돼 있거든요. 네네. 흔히들 아시는 연골 주사라 그래서 이제 히알루론산 네. 원래 우리 무릎 안에 있는 성분입니다. 그거를 이제 제조해서 보충을 해주는 효과인데 이게 완충 작용을 해주는 주사가 네. 있고 또 요즘에는 뭐 연어 주사 무슨 DNA 주사라 그래서 또 그런 주사도 있고 또 콜라겐을 직접 주입한 주사도 있고 다양한 주사가 안전하게 개발돼서 쓰이는 주사들이 많아요. 근데 환자분들은 주사 맞읍시다 그러면 옛날 그 스테로이드 주사만 기억을 하셔서 그렇죠. 네. 주사 맞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세요. 괜히 내성 생기는 거 제가 아니야 뭐 이러고. 주사 맞으시라고 설득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종류가 이렇게 많았군요. 네, 걱정하실 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네. 그냥 저 원장님이나 박사님이 맞읍시다 그러면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너무 옛날에 들었던 그 얘기로 걱정하실 맞습니다.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네. 그 연령대별로 우리가 찾아오게 되는 또 걱정하게 되는 그런 통증들이나 질환들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해결 방법 가기 전에 네네. 혹시 잠깐이라도 예방법이 있으면 연령별대로 좀 알려주시면 네네. 감사드리겠어요. 네, 모든 병이 그렇지만 뭐 치료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이제 책도 제가 좀 쓴 것이 있는데 운동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네. 우리 몸의 이제 관절, 특히 무릎은 평생 걸어야 되잖아요. 우리 체중을 받아주고 걸어야 되기 때문에 연골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예방 활동을 해야 하는데 운동이 거기서 왜 중요하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연골 자체도 적당한 압력으로 일정한 운동, 예를 들어서 걷기나 자전거나 수영 같은 적당한 압력을 줘야 연골에 영양분이 공급되는 방식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자극이 있어야 되는구나. 네. 보통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아껴 쓰란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아껴 쓰란 말 저는 되게 반대합니다. 네, 적당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네. 또 두 번째 운동에 필요한 이유는 연골을 보호해주는 무릎 주변에 근육이 있잖아요. 네. 네, 이 근육이 강하여야 연골이 보호가 되는데
아껴 쓴다고 생각하시면 근육은 퇴화가 돼 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많은 무릎이 안 좋은 분들 이렇게 저는 항상 근육을 이렇게 만져보는데 연세 드신 분 중에 근육이 너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 운동만 잘 알려드리고 근육 강화만 잘 하셔도 통증이 많이 줍니다. 네, 근데 그거를 모르시니까 네.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런 그 사고 생각의 전환을 좀 많이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아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네. 삐걱삐걱 소리 난다고 그러면서 조심하시는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좀 외부적인 자극을 좀 갖는 것이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네네. 이제 운동이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제 중간 정도가 중요하듯이 네. 너무 과하게 운동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사실 뭐 그렇죠. 연세 많으신데 축구를 막 매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등산도 과하게 하시는 분이 네. 있고 네, 그렇게 과하게 하는 운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반면에 너무 안 하시는 분도 문제가 되고 적정한 운동. 그래서 사실 운동이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렇겠죠. 그렇군요. 남 얘기 네. 듣고 내 친구가 이거 했대 나도 네. 해야지 이러다가 또 아파서 오시는 분도 많고 맞아요. 네. 그래서 본인 상태에 맞게 적절한 운동이 무엇인지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운동이라는 말씀이 이제 그 운동을 포함한 건강한 자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런 자극 정도면 오히려 조금 더 무릎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찾아가셔서 예방법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채널은 고쳐줘 나우라고 합니다. 한글로 고쳐줘 나우인가봐요. 지금 고쳐달라는 얘기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빨리 고치고 빨리 써야죠. 고쳐줘 나우로 방문하시면 다양한 영상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딱 우리 급한 성격하고 딱 맞는데 고쳐줘 나오. 네. 그래도 문제가 생겼다 하시면 이제 병원을 찾으실 수밖에 없을 그럼요. 것 같은데요. 네, 네. 치료 방법들 어떤 게 있어요? 네, 말씀드린 대로 병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각 병마다 물론 치료 방법이 다르겠죠. 그래서 뭐 이게 치료의 경중을 따지긴 어렵지만 그래도 좀 쉬운 수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관절 내시경이라 그래서 이 무릎에 절개를 많이 하지 않고 구멍 한 두세 개, 한 1cm 정도의 구멍을 통해서 우리 위 내시경 보듯이 이제 무릎 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내시경을 통해서 요새는 거의 모든 수술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골 손상이 있으면 연골을 재생하는 치료 또는 아까 말씀드린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으면 이거를 만드는 수술. 다 옛날에는 절개하고 했던 수술인데 최근에는 다 내시경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회복이 빠르고 네. 네, 경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다리가 오다리인 분들이 많죠. 꽤 많죠. 많아요. 그래서 이 오다리가 역학적으로 우리 체중 부하가 안쪽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퇴행성이 좀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릎의 안쪽이 오다리가 있으면서 많이 심한 분들은 이제 절골술이라 그래서 오다리를 교정해 주는 수술도 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인공관절까지 가지 않게 조금 네. 젊은 분들의 경우에 그렇게 아하, 하는 경우도 아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더 심해서 연골이 이미 어쩔 수 없이 좀 닳아서 다른 병이거나 또 많이 사용하셔서 인공관절까지 필요한 경우는 이제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데 인공관절도 요새는 많이 발전이 돼서 전체를 다 바꾸는 수술이 또 있고 네. 반만 바꾸는 수술이 있고 그래서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상태에 맞게 적절한 치료법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와서 하신 얘기가 얼마 전에 내 친구가 뭐 무슨 수술을 받았대요. 네. 나도 무릎이 아픈데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건 사실 잘못된 접근이죠. 저희는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상태가 어디가 어떻게 나쁘고 어느 정도가 나쁜지에 따라서 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장님 여기서 만약에 그 직접 병원에 한국에 방문하신 김에 네. 바로 그런 그 전문 병원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그래서 예약을 하신다 그러면 네. 한 어느 정도 기간을 염두에 두시고 방문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미국하고 사실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하겠는데 한국 워낙 접근성이 좋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들 가세요. 그러시죠. 네. 네. 그 수술을 하지 않고 일단 검사를 하고 수술이 아닌 치료를 하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약만 좀 미리 해주시면
당일에 사실 모든 게 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엑스레이 네. 찍고 뭐 MRI 검사까지 필요하더라도 네. 뭐 당일에 다 하고 검사 설명까지 들으시고 하시니까요. 짧게는 하루면 다 될 수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던 주사 치료가 필요한 네. 분들은 뭐 한 적어도 한 달 정도 좀 경과 보시고 올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네. 네.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수술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짧게는 뭐 한 일주일에서 인공관절 하시는 경우는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경과 보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정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개 그 한국하고 MOU를 맺으시고 제휴를 맺으시고 이곳에서 이렇게 사람들 그러니까 필요한 환자분들을 모시고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곳이 꽤 있거든요. 예,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전문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께서 반가워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그 개인 자격으로라도 한국에 방문하실 때 또는 그 전에라도 연락하고 예약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럼요. 네. 네. 그 혹시 예약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나요? 일단 카톡이 편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평촌 서울 나우병원이 있습니다. 평촌 서울 나우병원을 그대로 검색하시면 카카오 채널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방문하셔서 DM 남기실 수도 있겠고요. 웹사이트 알려드리겠습니다. nowhospital.co.kr로 방문하시면 웹사이트로 방문하시면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직접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과에 맞게끔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거 나 지금 운전 중에 들어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면 저희 연락 주세요. 네, 아침마당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은 다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신 정보 받으실 수 있게끔 열심히 날라드릴 테니까 네. 카톡으로 그러면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저 고관절을 전문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윤 원장님께는 사실 질문이 많습니다. 우리가 고관절 그러면서 고관절에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고관절의 정체가 뭔지부터 좀 잠깐 짚고 넘어가죠. 맞습니다. 고관절은 용어 자체가 좀 낯설죠. 네. 어깨는 견관절, 무릎은 슬관절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영어로는 힙 조인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희가 앉았을 때 지금 고관절 앞쪽에 이 사타구니 앞쪽에 접히는 이 부위를 고관절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몸통과 다리를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관절인데요. 그렇죠. 주로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힘을 그대로 전달받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절이죠.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상당히 늦게 인지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어떻게 현장에서는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고관절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경우도 있고 되게 증상이 좀 척추, 허리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혼동이 되기 때문에 늦게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죠. 네. 오랫동안 허리 문제인 줄 알고 치료를 받다가 허리 치료를 받았는데도 계속 증상이 남아 있어서 늦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대개 이제 골반 주위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네. 간단히 허리 증상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허리 증상은 주로 엉덩이 뒤쪽으로 나타나고요. 둔부라고도 표현을 하죠. 거기서 깊숙한 곳부터 다리 아래로 뻗치는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그걸 방사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양상의 통증이고 뭔가 지릿지릿하거나 뭔가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주로 허리 증상이고요. 반면에 고관절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사타구니 앞쪽, 서해부 쪽이라고도 하는데요. 그쪽에 통증이 생기고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흔한 증상은 양반 다리가 안 된다, 책상 다리가 안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교민 여러분들은 바닥 생활을 잘 이제 안 하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의자를 많이들 의자 생활, 침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양반 다리가 안 된다는 개념이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라든지 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운전을 오래 하다가 내릴 때 다리를 절뚝이거나 갑자기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겨서 힘이 풀리는 증상, 이런 것들도 역시 고관절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고충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시트벨트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고관절 주변을 갖다가 시트가 좀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불편해서 시트벨트 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쪽을 한번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까? 시트벨트가 골반을 바로 압박하는 부위는 사실은 고관절보다는 골반 부위에 해당되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시트벨트를 하기 위해서 몸을 뒤틀 때, 몸이 회전이 될 때
그 사타구니 쪽에 또 역시 통증이 생기면 네. 그거는 고관절 증상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의심해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네. 가끔씩 이제 뭐 그런 고관절 건강을 위해서 이제 개구리 자세라 그래 갖고는 엎드려서 이렇게 네, 뭐 네. 다리 벌리시고 뭐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실제로 고관절 건강에 유익합니까? 아니면은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걸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고요. 아까 김준배 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이 네. 모두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고관절의 형태도 많이 다른데요. 네. 어떤 분들은 그 스트레칭을 하다가 관절을 다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 자세로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세를 하셨을 때 안 되고 할 때마다 통증이 생기면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통증을 더 유발할 수도 있고 그 동작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가 실제로 병원에 오셔서 연골이 손상된 경우를 저희가 진단할 때가 있거든요. 네. 각각의 진단까지 말씀드리는 내용은 좀 복잡하지만 그 스트레칭 자세, 그 스트레칭뿐만이 아니라 고관절에 유연하다고 뭐 갑자기 뭐 다리 찢기를 한다든지 굉장히 요가 스트레칭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동작이 고관절에 해가 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증이 생길 때는 한 번쯤은 방문하시기가 좀 어렵겠지만 고관절 사진을 찍어서 내가 그 스트레칭을 할 때 이상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확인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도 되는군요. 그렇게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네. 그 다음 단계는 저희가 어떤 치료 과정들이 있어요? 일단 모든 관절은 통증이 일단 생기면 한번 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아까 LA에도 운동하시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의사들이 제일 어려운 게 쉬시라고 할 때거든요. 네. 쉬시라고 하면은 그게 오랜 시간 쉬는 게 아니라 단 1주, 2주라도 운동을 중단을 하시고 그냥 일상생활만 유지하시는 건데요. 그거를 잘 따라주시고 뭐 소위 간단하게 통증을 호전시킬 수 있는 소염 진통제, 미국에서 가장 뭐 OTC 드럭으로 찾을 수 있는 에드빌 같은 거죠. 네네. 특정 상표를 얘기했지만 그런 약을 간단하게 드셨을 때 통증이 잘 가라앉는다면 특별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일정 기간의 휴식과 안정 약을 복용을 하셨는데도 계속 통증이 남아 있다면 그때는 병원을 방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고관절에서 이상이 있는지를 간단히 테스트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보여드린다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유튜브 네. 상으로는 보일 겁니다. 그래서 상태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리를 꼬시는 동작조차도 안 될 때가 있고요. 네. 이 동작보다 오히려 이 동작 좀 과하게 꼬는 자세죠. 네. 이게 다리를 아예 각자- 올려놓는. 네, 발목을 반대쪽 무릎에 딱 올려놓고 네. 이쪽 무릎을 눌렀을 때 네. 이 해당 고관절이 통증이 찌르는 듯한 통증이 악소리가 날 정도라면은 그게 고관절의 이상을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시원해 이런 네. 느낌은 어떤가요? 그거는 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저 동작은 제가 아침마다 하고 있는 동작인데 근데 통증이 없으시다면 건강하십니다. 아직까지는 네, 네. 감사하게도 통증은 없는데 꼭 그 작업을 안 하게 되면 이게 몸이 움츠러드는 것 같은 느낌을 네. 받게 되더라고요. 수술은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고관절에도 수술이 많이 있는데요. 네. 크게 나눠본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인공관절 수술이 있고요. 하나는 또 고관절의 내시경 수술도 있고요. 또 고관절의 골절 수술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고관절 수술하면은 어르신들 분들 중에서 네. 굉장히 위험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고관절 수술을 받으려면 큰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네. 심지어 저희 병원이 백병상의 병원인데도 고관절 수술은 큰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골절 수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주로 고령의 어르신들에서 네. 가볍게 넘어졌는데도 생길 때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 때문에 생기는데요. 사망률이 좀 높습니다. 실제로. 한 1년 이내 사망률이 15%에서 20% 이를 정도로 그럼 상당히 높은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고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못 일어난다더라 아니면 돌아가셨다더라라고 얘기를 들으시니까 덜컥 겁을 먹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이제 그 사망하시는 원인도 골절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기저질환 안 좋으셨던 분들이 불어주시는 경우가 많고 이후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합병증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 네. 거죠. 그러나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고관절, 인공관절이나 이런 내시경 수술은 다른 여타 관절, 무릎이나 어깨 관절에서 하는 수술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 저 시술이라는 거 수술 문제로 인한 뭐 그런 걱정은 좀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물론 거기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한국에서 찾으시는 분들 참 많으시겠지만 미국 교민분들도 찾아가는 환자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미국에서
병원에서 받게 되는 치료와 그 현지에서 평촌 서울 나우병원에서 받게 되는 치료의 장점을 좀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저희도 놀랄 정도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유튜브를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유튜브를 보시고 교민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쭤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워낙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네. 비싸고 또 보험 커버 여부에 따라서 많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비행기 타고 와서 치료하더라도 한국이 좋다. 맞아요. 네, 이런 네.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료는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네. 네. 그 의료 보험 이런 제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한국의 의료가 그래도 아직은 좀 뭐 미국보다는 별로 아니야 이런 생각 가끔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뭐 의료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학회 참석하러 왔지만 의료 수준은 물론이고 이건 뭐 저희 교민들끼리 얘기지만 한국 사람들이 손이 좋잖아요. 네. 젓가락질하는 한국 네. 민족으로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1년 동안 연수하면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수술 훨씬 잘합니다. 네. 네. 그래서 수술 결과가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결과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또 이제 한국 사람만의 생활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거 이제 무릎하는 사람으로서는 바닥 생활을 많이 하시고 무릎 꿇고 앉기도 하시고 쪼그려 앉기도 하시고 또 양반 다리도 흔히 하시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으세요. 하나 재밌는 예를 들어드리면 미국 의사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우리 무릎 구부리는 게 한 정상이 140도 얘기를 하면 한 100도 되면 great 너무 결과 좋아 막 이렇게 해요. 네. 근데 한국에선 100도 구부러지면 화내세요. 그렇죠. 수술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네. 네. 한국 사람들은 막 130도 이상 구부려야 생활이 편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교민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치료하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서도 네. 그 좋은 닥터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 네. 저희가 이제 좀 아쉬워하는 부분은 시스템적인 문제인데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한국에서는 정말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많이들 가셔갖고는 도움을 받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오늘 평촌 그 서울 나우병원이라고 하는 두 분 원장님에 대한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그런 이 정형외과 문제가 있으신데 여기서는 참 속상한 게 좀 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두 분을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연락드리면 네네. 예약하고 찾아뵐 수 있는 그럼, 거죠. 그럼입니다. 네. 웹사이트 방문하시면 실시간 상담 가장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nowhospital.co.kr로 방문하시면 좋겠고요.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는 고쳐줘 나우로 검색하시면 유튜브 채널 다양한 영상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상담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평촌 서울 나우병원으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평촌 서울 나우병원입니다. 네. 두 분 원장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네. 환자로 가시는 분들은 개 타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나을 것 같은 힐링받는 느낌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인데 고관절이 아니었어요? 말씀만 듣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나는 같은 느낌. 네. 두 분께서 워낙 말씀도 잘해주시고 네. 상담도 잘해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저부터 이렇게 서울 나갈 일이 있으면은 원장님 찾아뵙고 상담을 좀 더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평촌 서울 나우병원입니다. 혹시 운전 중이시거나 특히 타주에 계신 분들 지금 또 시간대 때문에 점심 드시다가 혹시 메모가 지금 안 되신다면 아침마당 카톡이나 저희 그 전용 카톡으로도 문의를 해주시면은 연락처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교민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네. 네. 너무 길게 말씀 못 드리니까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노쇠는 막을 수 있다. 아유, 네. 네. 아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노쇠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연골이 상하는 것을 막고 근육이 주는 것을 막기만 해도
노후를 즐겁게 여행 다니시면서 즐겁게 살 수 있으세요. 너무 겁내고 관리법을 모른 채로 살지 마시고 정확한 방법 찾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저희도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뭐 유튜브 같은 방법을 통해서 자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필원 원장님. 네. LA에서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회자님들께서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소통의 창구가 분명히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용하셔서 저희들과 소통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고관절 또한 모든 관절 또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개해주신 고쳐전 아웃 채널에는 각 관절에서 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운동요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잘 따라하신다면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미국에 들어오셨는데 저희 네. 아침마당에 바로 그 다음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일정들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평촌서울 나우병원의 김준배 원장님 그리고 윤필란 원장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